선선한 바람이 불어 낮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남천항의 해녀학교. 남천 어촌계 내 조그만 건물 안에는 해녀학교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교단에는 오랜 도산군 출신의 은퇴 해녀 말순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흰머리가 가득한 짧은 파마 머리에 파랗게 문신한 눈썹에 따뜻한 눈웃음을 짓고 있는 말순은 조곤조곤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남천동 토박이 아이가 38년에 이어서 태어나가 물질을 처음 한 거는 17살 때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4살 때. 해녀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때 우리 집에 제주도에서 온 해녀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해녀들이 물질하는 걸 내본 게네. 나도 해녀하면 되겠다 싶어가 그분들이랑 같이 시작했지. 그때는 막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은 게네. 말순의 사연을 듣는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할머니 댁 평상에 누워 수박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야기 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어갔다. 해녀들 사이에도 이 계급 같은 게 있는 게 아이패드로 수업 내용을 필기하던 학생이 손을 번쩍 든다. 그러면 군인들처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높은 계급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질을 할 수 있는 기량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상구이랍고 수심 20m까지 자맥질이 가능하고 한 번 호흡으로 많은 양을 채집할 수 있는 해녀를 말하고 그 밑에 이제 중구는 물 깊이가 한 10m 정도에서 물질하는 해녀고 그 밑에 하군 가장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들인데 인자 자맥질을 시작한 해녀들이거나 아니 뭐 내처럼 나이가 들어가 물질을 못하는 할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말순의 설명에 학생들은 각각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는데 노트에 손글씨로 정리하는 학생, 노트북에 기록하는 학생, 다양하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상군 출신이셨어요? 말순은 학생의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않고 알듯 말듯 물을 미소를 머금는다. 선생님은 상군 위에 대상군이라고 이 상군 중에서도 우리 어촌계의 우두머리 역할을 맡으면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해녀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맡으셨어요. 우와, 우리 선생님 진짜 멋있으신데요. 경위가 나서서 난리를 떨자 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말순은 학생들의 관심이 부끄러운지 괜히 고개를 돌려 옵니다. 자, 조용. 이 수업 진행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선생님, 계속 진행해주세요. 해녀들의 계층이 누가 물질을 잘하고 못하고의 구분을 위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물질을 잘하는 사람은 깊은 바다로 가고 상대적으로 물질하기 수월한 얕은 지역은 물질을 잘 못하는 해녀들에게 양보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순간 학생들의 모두 탄식의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메웠다. 제가 선생님 말씀에 부가 설명을 좀 하자면 해녀들끼리 같은 영역을 공유하면서 경쟁하는 거 피하고 기량에 따라서 이 영역을 구분해서 상군들은 자신들이 체력적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깊은 바다로 가기 때문에 중군과 하군들이 물에 나와서도 감사의 표시로 상군들을 대우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기라. 진심이 담긴 말씀의 표정을 본 학생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나는 평생 물질하면서 큰 욕심부리다 죽은 사람도 많이 봤고 지 욕심 부린다고 다른 사람들 피해주다가 쫓겨난 사람도 많이 봤다. 너희들 해녀된다고 해서 절대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지금까지 벌던 돈보다 더 안정적으로 산다고도 할 수도 없을 기다. 라고
바다 안에 있는 것들도 절대 너희들 거 아니다. 우리 후손들한테서 빌려 쓰는 거니까네. 이거 꼭 명심하고 해. 1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과 어색함이 줄었는지 어느덧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풀어놓고 있었다. 그때 수업을 마치는 별소리가 울린다. 이번 수업 마치겠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1시에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야기에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처럼 다들 반갑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말한 거 잘 받아 적어놨지? 절대 이자쁘지 마라. 공부한다고 다들 욕봤다. 밥 맛있게 먹고 해. 말순이 손을 흔들며 자리를 비우자 학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교실 밖으로 향한다. 남천동 해변시장 건물 안. 시장 안 김밥집에서 식사를 마친 영림과 윤서는 해변시장 안을 둘러보고 있다. 해변시장 안에는 대낮에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식사를 하면서 김밥집 사장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니 1979년에 바다가 매립이 되고 자판시장을 거쳐 1987년에 이르러서야 상가 건물 시장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해변시장. 상가 안에는 200여 개의 각각의 점포들이 줄지어 있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채소도 팔고 김밥도 팔고 칼국수도 팔고 한쪽에는 초장집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횟감을 사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장만을 해주는 초장집도 있는데 벌써부터 낮술을 즐기고 계시는 어른들이 계셨다. 여느 시장에 있는 어르신들과 다르지 않게 야구 모자를 걸쳐 쓰고 새까맣게 탄 주당들의 얼굴은 벌써부터 불쾌하게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해변시장은 무엇보다도 해산물이 가장 줄을 이루고 있었다. 그 앞에는 노란 플라스틱 수조에 담긴 다양한 해산물들로 가득했다. 멍게, 해삼, 개불, 군소, 소라 등 다양한 해산물들도 눈에 띄었고 수조 안에는 헤엄을 치고 있는 광어, 올락, 우럭, 안하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 윤성과 영림은 눈이 동그래져서 해산물들을 지켜봤고 상인들이 해산물을 큰 칼로 다루는 모습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도망치듯 서둘러 해변시장 밖으로 나왔다. 바다를 따라 쭉 뻗은 해변도로에는 자동차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가득한 다양한 가게들 앞을 영림과 윤선이 나란히 나와 걷는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삼이나 개불 같은 건 눈앞에 있어도 잘 못 줍는 것 같아요. 나는 문어요. 문어는 다리로 내 손을 확 잡아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해녀 선생님들이 물질에서 잡은 게 시장에서 판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신기해요. 그렇죠. 내가 해녀가 되어서 해산물을 잡아오면 저렇게 팔리겠구나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수업을 다 배워야 그렇게 될 건데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네요, 구만리. 이제 첫날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는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그건 그렇네요. 영림과 윤선이 크게 웃는 소리가 하늘 높이까지 청량하게 퍼져 올라간다. 아까 김밥집 사장님이 얘기하신 게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다 바다였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여기예요? 그렇죠. 저기 저 아파트도 바다를 메꿔가지고 공사 다 했다 하더라고요. 영림이 가리키는 아파트의 벽면은 많이 낡아 있어 페인트 칠이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재개발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그리고 도로 끝 한편에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흉물처럼 보이는 폐쇄된 실외 수영장이 보인다. 저 멀리서 보이는 형형색색의 미끄럼틀이 이빨의 느낌이 기묘하다. 저기는 수영장 같은데요? 제가 저 어릴 때 여기 놀러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기서 엄마 잃어버려가지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수영장도 있고 어릴 때 진짜 좋았겠어요. 저는 어릴 때 집 마당에 있는 다라이에 물 받아서 들어가 있었던 게 단데. 그러면 뭐예요? 수영 실력은 이런데. 영림이 물속에서 흐느적거리며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을 흉내내자 윤서는 또다시 웃음을 크게 터뜨린다.
아,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내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윤선이 영림을 팔짱을 끼며 가까운 카페 안으로 얼른 들어간다. 에어컨의 냉기로 가득한 카페 안은 해변 특유의 끈적함이 없이 상쾌했다. 두 사람이 가게 안을 둘러보는데 수업을 같이 듣는 경희, 유미와 눈이 마주친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괜찮으시면 우리 같이 커피 마셔요. 네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합석을 하고 어색할 사이도 없이 그동안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호기심을 수다로 털어놓기 시작한다. 카페 창밖으로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고 마주 앉은 네 사람의 표정에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레임이 묻어난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속의 즐거움으로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 오후 수업. 이번 시간은 조교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론 수업 시간. 교실 앞 큰 모니터에는 해녀에 대한 다큐멘터리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틀어놓았다. 우리가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인간무형문화재로 등재 준비하는 동안 눈치 빠른 일본은 일본의 해녀인 아마를 상품화, 대중화시켜서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일본 애들은 왜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은 아마라는 콘텐츠를 상품화해서 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면서 젊은 청년들도 그 업을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거는 일본 애들이 얄미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해녀들이 한국 제주 해녀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물질을 해온 뿌리 깊은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 아마들 중 일부는 제주의 출항 해녀가 그 시발점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말이죠. 교실의 학생들은 조교의 설명을 듣고 웅성대기 시작한다. 자, 다들 조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해녀 활동을 해서 해녀가 유네스코에 이름만 올렸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외국 사람들이 일본의 아마만 기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예. 네. 학생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강의실 안을 가득 메웠다. 조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사실 물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다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산물을 마구마구 남획하고 서로가 경쟁하듯이 물질을 하는 문화가 형성됐다면 많은 인명사고와 자원의 고갈로 물질이라는 문화 자체가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서양에서처럼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레저로서 바다를 즐기거나 배를 이용한 어업으로만 발전했을 거라고요. 지금 물질이라는 단어와 한국의 해녀라는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함께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해 머리와 마음을 맞댔던 해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어느새 다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다. 오늘의 마지막 수업을 남겨둔 쉬는 시간. 강의실 안 학생들 중 새벽부터 멀리서 달려온 학생 몇몇은 책상에 엎드려 부족한 잠을 채우고 있는데 영림과 윤서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노을빛 햇살이 파도도 없이 잔잔한 바다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바다만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수업 마치면 오늘 서울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번에 와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와, 4시간? 내일 또 바로 출근해요? 돈 벌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도 내일은 이브닝 출근이라 늦잠 좀 잘 수 있겠네요. 병원 일 많이 힘들죠?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림 씨도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일을 좀 쉬는 거잖아요. 영림과 윤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조용히 창밖의 바다를 바라본다. 사실 병원도 옮겨보고 휴직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외국에도 나갈 기회도 생겼었는데 그때 또 때마침 집에 일이 생겨서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네요. 맞아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부모님도 계속 하루하루가 다른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게 없고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서 또 일만 하는 것 같고 특별히 사치스럽게 쓴 것도 없는데 모아놓은 돈은 얼마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꾸역꾸역 또 일어나서 출근은 해야 하고 그래도 결혼은 해야겠다 싶은데 이제 소개팅하기도 힘들고 이러다가 진짜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나이 더 먹으면 임신도 어렵다고 하는데 영림과 윤서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 뭐가 안쓰러운지 피식입니다. 뭐야 윤선씨 제 일기장 훔쳐봤어요? 그러게요. 영림씨가 제 마음속까지 다 아는 것 같아서 소름인데요. 수업 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들리자 해녀 학교 학생들은 서둘러 자신의 자리로 찾아가기 시작한다. 강의실에 들어오기 저 멀리서부터 큰 소리를 외친다. 자, 다들 일어나라. 고마 일어나라. 쩌렁쩌렁한 선장의 목소리가 강의실 안을 가득 메웠다.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해야지. 누가 자고 있으면 웃잖아. 선장은 강의실 안에 들어와서도 크게 한 바퀴를 돌면서 아직까지 엎드려 있는 학생들을 깨우면서 학생들의 집중을 시키고 있다. 자, 지금부터 10초 셀 테니까 그때까지 미비된 동작 완료하고 저는 수업 들을 준비 맞춰주세요. 선장은 일부러 더 과장된 동작으로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카운트다운을 한다. 10, 9, 8, 7, 6, 5, 4, 3, 2, 1. 강의실 밖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학생과 눈을 마주치자 일부러 더 들으라는 듯 소리를 한층 더 크게 외친다. 1의 반! 1의 반의 반! 1의 반의 반의 반! 마지막 학생이 뛰어와 자리를 잡는다. 자, 전체 차렷! 열중쇼! 차렷! 경례! 학생들은 오랜만에 해보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인사법이 반가운지 웃음이 터진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전체의 인사를 받은 선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학생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연다. 나는 국민회 때도 한 달인가 밖에 못 댕기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도와서 배를 타러 댕기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래 선생질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뭐 나이는 내가 교장선생보다 좀 많겠지만은 수업은 처음 하는 초보 선생 박 선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장 선생님이 쓰고 있던 모자까지 벗으며 정중하게 90도 인사를 하자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아이고야, 이래 박수까지 받았으니까 쇠가 빠지게 열심히 수업해야겠네요. 자, 요거 좀 뒤로 전달하세요. 선장 선생님은 준비한 프린트된 종이를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선장이 나눠주는 종이에는 조석표와 물대표가 적혀 있었다. 이 조석표는 물이 가장 높아진 시각과 낮아진 시각, 그리고 그때 물의 실측 변화량을 표시한 겁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외워서 다음 시간에 시험 칠 겁니다. 선장 말에 학생들은 눈빛이 바뀌면서 저마다 프린터에 코를 박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고 무시라, 시험이라 하니까 눈빛이 바뀌네. 이 조석표로 시험 친다는 거는 공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조석표 그거는 매일매일 바뀌는 거니까 그거 외워봤자 아무짝에 실 데가 없다. 그냥 그 표 보고 읽을 줄 알면 되는 기지. 뭐 쉽게 생각해서 텔레비전 일기예보에 비 오는 시간과 강수량 알려주듯이 그날의 물의 제일 높아지는 시각과 낮아지는 시각, 그리고 물의 높낮이를 수치화해서 나열한 겁니다. 그제서야 학생들은 이해를 한 듯 제각각 노트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저 물대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규칙성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처럼 표만 외우면 언제든지 물대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외워두도록 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물대표는 무슨 원리로 규칙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손으로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자, 네, 상 줄게요. 선장이 윤미 손에 건네주는 건 다름 아닌 사탕이다. 붉은색과 금색이 뒤섞인 홍삼 캔디. 선장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 수업을 이어간다. 물때는 음력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바닷물의 변화 정도의 이름을 붙인 것인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가장 많을 때를 사리, 가장 적을 때를 조금. 사리와 조금. 우와, 이름 예쁘다. 예쁘죠? 이게 막 한자가 아니고 순우리말인데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리와 조금의 기준으로 물의 변화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데 1물, 2물 같이 순차적으로 붙인 겁니다. 선생님, 물때를 왜 외워두면 좋은 거예요? 해녀가 되려면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물의 높낮이가 크다는 건 물이 빠졌을 때 물의 높이가 크게 낮아진다는 거니까 뭐 평소에 가기 어려웠던 것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뜻이지. 선장의 말에 학생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바쁘게 손을 놀리기 시작한다. 뭐 그러니까 자리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녀들에게 물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외워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물때랑 조소표 알려주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 뭐라? 그 뭔데요 그게? 어머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딱 담아놓는 게 좋아요. 선장이 허둥지둥하자 학생들은 웃음이 터져 나온다. 선장은 다시 준비해온 프린터를 꺼내며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친다. 야 조용!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이래 웃고 떠들면 막 큰일 납니다. 장난스러운 선장의 반응과 표정을 보고 학생들은 다들 웃음이 터졌다. 처음 하는 수업 때문에 학생들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마치 어린 손주를 물가에 내어놓은 것처럼 조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자 여기 광안대교가 생긴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 배를 몰고 있던 선장은 뒤를 돌아 학생들을 보며 이야기했다. 선장 너머로 펼쳐진 넓은 바다를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학생들은 어느새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 막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는 바닷물 빼리고 풍경 빼린다고 막 데모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다. 근데 막 우리 힘이 없는데 어쩔 수 있나? 결국에 다리가 놓이고 나니 운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도 편해져서 좋다고 하고 관광객들도 예쁘다고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노. 선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광안대교 생기고 나서부터 해녀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기라. 멀쩡한 바다에 콘크리트하고 철덩어리도 저리 커다란 걸 만들다 보니까 바다 안이 너무 변했어. 지금 당장에는 몰라도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자연에 더 큰 변화가 생길 거야. 선장이 천천히 배를 멈춰 세우더니 뜰채를 이용하여 배 주변에 모여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 올렸다. 뜰채 안에는 플라스틱 음료수병, 비닐봉지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뭉쳐 있었다. 예,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그게 막 고스란히 바다로 모여드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뭐 바다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바다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 선장은 다시 조용히 배를 몰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선장의 뒷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